벤자민 그레엄이 이제 가치 투자의 핵심을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예. 안전마진을 가치 투자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안전마진의 친구로 분산 투자를 얘기를 했는데 왜 안전마진하고 분산 투자를 얘기를 했을까? 그 여기 가까우니까 네. 이렇게 한 30초 걸려서 이제 오셔서 네, 촬영하고 같이 되게 좋지 않나요? 네, 좋죠. 예. 되게 대답 오래 걸리셨어. 제가 진짜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저희가 이제 리딩방이라는 네, 이제 책을 읽는 리딩방 네. 준비를 했는데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이 첫 저도 테이프를 봤습니다. 끊어주셨고 네. 또 이제 꼭 박성진 대표님하고도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약 2주 전에 우리 박성진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밥을 사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시겁했습니다. 솔직히. 어려운 책인데 2주 만에 2권을 읽어야 된다고 그때 2권을 이야기해 주신다 해가지고 네. 예. 근데 서점으로 바로 달려갔는데 오프라인에 없어가지고 네.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는데 요 책 2권이죠? 네. 네네네. 소개 좀 먼저. 투자를 하면서 네. 이 행운의 역할, 운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은 투자자는 네. 좀 진정한 투자자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투자라는 게 우리가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대부분이 물론 이제 실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사실은 상당 부분이 저는 운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하여튼 정말 현명한 투자자라면 누구든지 네. 운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투자 부분에서 운이나 행운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들은 되게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과거에 뭐 김 작가 럭키. 예, TV에 김 작가님이 그 럭키라는 책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 베스트셀러도 이번에 양장본 나왔다고 또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어떤 성과나 네. 결과는 사실 운이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은 성과에 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책은 많이 있는데 우리 투자 부분에서 네. 특히 이제 가치 투자 부분에서 운을 직접적으로 다룬 책이 제가 볼 때는 요 2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심 탈렙의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하고 오늘 이제 저희가 다룰 마이클 모브신의 이 책 제목이 사실은 이제 석세스 이퀘이션인데 네. 이제 우리말로 성공 방정식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네. 하여튼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운하고 실력이 어떻게 조합이 돼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그거를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나 이제 그런 책이 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이클 모브신하고 나신 탈렙은 정말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나신 탈렙 같은 경우에는 그 블랙스완의 저자로 제일 유명하고 마이클 모브신은 그 통섭과 투자라는 책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요 책은 이건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고 마이클 모브신의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 이 책은 이건 선생님하고 정채진 프로님하고 여기 박성진 이분 저희가 아는 그분 맞나요? 네. 이제 그것도 사실은 아까 이제 저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결과가 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책의 번역에 제가 함께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적인 일인데 제가 과거에 어떤 모임에서 이제 강의를 할 일이 있었었는데 그 강의에 이건 선생님이 이제 참석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강의 내용 중에 마이클 모브신에 대한 책을 다루면서 마이클 모브신이 쓴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좋았던 책이 그때는 이제 요 책이 아니었고요. 그때 이제 제목이 내가 다시 30살이 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과거에 출간이 한 번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책 제목 자체가 요 내용하고 약간 좀 이미지가 안 맞잖아요. 요 책의 제목이 내가 다시 30살이 된다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출간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가 좀 뭐라고 하죠? 자기개발 서적을 많이 이제 출간하던 출판사라서 그 자기개발 부문으로 요 책을 좀 포지셔닝을 해가지고 출간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뭐 잘 알려지지도 않고 또 번역도 사실은 이제
투자에 대해서 좀 잘 그렇게 깊이 알지 못하시는 분이 번역을 하셔가지고 약간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번역이 약간 좀 어색한 부분도 좀 있고, 아쉬움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이 책이 좀 아쉽다. 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다가 네. 시간이 좀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출판사에서 이 책의 저작권이 딱 완료된 거를 아시게 돼가지고 이 책을 한번 그러면 같이 번역을 해보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 네. 그러면 그 내가 다시 서른이 된다면 그 책하고는 다른 책인 거죠? 똑같은 책이죠. 네. 그 책, 그 네, 제목이 네. 과거에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됐었는데 이게 일반 투자자들한테 잘 알려지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라졌었는데 이제 다시 이렇게 좀 부활시킨 거죠. 요게 몇 년도 책이죠? 그러면 꽤 오래된 거겠네요. 네, 꽤 오래됐죠. 한 10년도 전이죠. 근데 요 책 이름으로 네. 나온 건 2019년 에 처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덕분에 좋은 지식을 또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미리 이제 이실직고를 하자면 2주 동안에 책을 2권 다 읽었어야 되는데 다행히 마이클 모브신의 책은 다 읽었는데 나신 탈렙 선생님의 책은 아직도 한 번 읽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오늘은 요 책 위주로 네.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너무 다행이네요. 예. 네. 근데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투자자로서 또 이제 투자를 배운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배로서 박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박 대표님이 그래도 이제 뭔가 운이 좀 억세게 좋았던 경우 또 조금 투자하면서 운이 나빴던 경우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좀 사례 있으세요?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 책의 번역에 제가 참석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제 그냥 그러니까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된 경우고요. 제가 투자라는 분야로 들어오게 된 것 자체도 사실은 제가 나는 투자가 나한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가지고 투자를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때도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로는 좀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분야를 막 이것저것 트라이를 하다가 이제 우연하게 이제 들어오게 된 분야가 투자 분야고 이제 해보니까 이게 맞아서 제가 이제 투자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라서요. 어떻게 보면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것 자체도 좀 운이 많이 따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이제 잘 되셔서.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무렵이 그 2000년 초반인데요. 정확하게는 2003년, 4년 요 무렵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던 시기인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 2004, 5년 이 무렵부터가 굉장히 대세 상승이 시작되던 시기였어요. 지금 제가 돌이켜서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기에 제가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이제 좀 굉장히 운이 따랐던 거죠. 그리고 또 제가 그 투자를 시작하던 무렵에 마침 또 저한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돈이 좀 생겼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투자금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때가 사실은 그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 국내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점에 가면 다 차트 투자에 관련된 책이 거의 한 8, 90%가 깔려 있고 현명한 투자자나 월가의 영웅 이런 책이 이제 간혹 있는 이런 시장이었었는데 근데 그 2003, 4년 무렵이 그래도 마침 가치 투자가 막 이렇게 활성화되던 그런 시기여서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구하기가 좀 쉬웠었고 그래서 시작 자체가 굉장히 좀 운이 좋았던 거죠. 혹시 조금 운이 안 좋았던 사례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운이 안 좋았던 거? 그게 더 궁금하지. 근데 이제 가치 투자 철학을 이제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치 투자의 핵심 철학이 사실은 불운에 대비하는 겁니다. 벤자민 그레엄이 이제 가치 투자의 핵심을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안전마진을 가치 투자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전마진의 친구로 분산 투자를 얘기를 했는데 왜 안전마진하고 분산 투자를 얘기를 했을까를 가만히 곱씹어 보면 결국 그 밑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철학이 나한테 닥칠 수 있는 불운에 대비를 하겠다는 게 안전마진과 분산 투자를 그렇게 강조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저는 운이 좋게도 예. 투자 시작에 이제 가치 투자 쪽으로 입문을 하게 되고, 이제 가치 투자를 공부를 하다가 이제 깨달은 게, 왜 가치 투자를 하는가 하면 결국은 나한테 닥칠 수 있는 불운을 대비하는 게 가치 투자구나. 그래서 사실은 투자를 하고 나서 그렇게 크게 불운했던 경우는, 물론 이제 뭐 제가 노력을 해도 이제 똑같이 이 책에도 이제 나오는데요. 운이냐 실력이냐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네. 인과관계가 명확하냐가 이제 운하고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네. 내가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항상 똑같은 결과를 얻으면 그건 이제 100% 실력인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어떤 때는 뭐 수익이 잘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익이 좀 안 나오기도 하면 이제 그건 운이 좀 많이 좌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식으로 어떤 해는 뭐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기도 하고 어떤 해는 수익이 좀 안 나오기도 하고, 예를 들면 과거 뭐 최근 한 3-4년 2-3-4년 전 요때만 해도 이제 성장주가 굉장히 각광을 받던 시기여서 네. 사실은 이제 그때는 성장주 투자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굉장히 좋았죠. 뭐 바이오주 투자를 하거나 뭐 네. 반도체 투자를 하거나 뭐 테슬라 투자하거나.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시기에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는 있고 그렇긴 하지만 크게 뭐 손해를 보거나 뭐 그랬던 경험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우문현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저는 어디 조금 이렇게 크게 물리셨거나 크게 이길 거 이런 사례를 대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불운에 대비하는 것 그 자체가 가치 투자다. 야, 뭐 하나 얻어맞은 것 같아요. 정말. 아니, 최근에 뭐 좀 그런 사례가 있긴 합니다. 제가 동원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네. 갑자기 동원 산업이 예. 동원 엔터프라이즈에 싸게 지금 합병 공시가 나서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그런 사건이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게 투자 세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동원 산업하고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그렇게 주주의 비우호적인 방식으로 합병을 하리라고는 이제 상상도 못했지만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불운의 영역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크게 손실을 보지 않은 게 네.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손실을 보지는 않은 거죠. 네. 역시 분산 투자 그리고 안전마진을 네. 깔고 들어가는 투자,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앞에 분에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운을 주제로 잡아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시는 이유 그리고 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운에 많이 좌우되는 영역이라는 맞습니다. 거. 예.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진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이 주식 시장은 되게 운에 많이 좌우되는 영역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낯설게 느껴질 것 같아요. 뭐 단타쟁이나 뭐 스캘핑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 그런 거 보다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제 이거는 좀 결론 부분에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질문을 하셔가지고 먼저 좀 얘기를 드리면은요. 두 갈씩이 되겠네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단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2-3년 혹은 뭐 3-4년이 될 수 있는 단기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는 굉장히 운이 많이 좌우하는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타임 프레임을 늘리면 10년, 20년 이렇게 타임 프레임을 늘리면 결국 주식 투자도 실력대로 수익이 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운이 많이 좌우를 하긴 하지만 그 운의 역할을, 그 운의 작용을 내가 피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오랜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워렌 버핏도 조롱받는 것이 주식 투자, 이 주식판이거든요. 그 수십 년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 워렌 버핏조차도 투자한 지 뭐 1-2년, 2-3년밖에 안 된 사람한테 이제 워렌 버핏은 한물 같다. 이렇게 조롱받을 수 있는 게 주식 투자 시장이라서 실력이 있다고 항상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뭐 예를 들면은 과거 한 3-4년만 하더라도 테슬라에 몰빵한 사람이 워렌 버핏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거두는 게 이 주식 시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2-3년, 뭐 3-4년 이렇게 단기로 보면 얼마든지 실력 있는 사람이 훨씬 실력 없는 사람보다 수익률이 뒤질 수도 있는 게 주식 투자 시장이다. 하지만 이 타임 프레임을 뭐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늘려보면 결국 워렌 버핏이 이기는 게 이 투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운에
많이 좌우되는 게 사실이지만 결국 길게 놓고 오래 가다 보면은 또 이제 실력이 차지하는 부분이 또 커질 수가 맞습니다. 있는. 네. 이제 길게 보면 실력이 결국 중요하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실력에도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실력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은 높이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정말 그 제대로 올바르게 공부를 해서 제대로 이렇게 과정을 밟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저는 정말 한 10년, 20년 그렇게 꾸준히 투자를 하면 일반인도 어느 정도의 자산 규모를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수십억 대, 잘 되면 뭐 100억, 200억 대, 뭐 이런 자산을 만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이대호 기자님 주변이나 뭐 제 주변에서 10년, 20년 투자한 친구들을 보면 그 정도 자산을 다 만드셨잖아요. 하지만 이제 뭐 1000억대 아니면 뭐 조 단위 이런 자산을 만드는 데는 운이 굉장히 크게 공헌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실력에 좌우를 하지만 실력이 있다고 다 뭐 수천억에 뭐 수조 원의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돈을 버는 데는 또 운이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팔 겨를도 없이 연속 상한가를 계속 맞아서 시드머니가 이만하게 된 이런 분들도 하나의 좀 운이 그런 케이스가 될 테고요. 그런 운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책의 그 주제, 목적이 그거더라고요. 운에 대처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운이다 실력이다 그 정의만 내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더 이제 조금 값어치가 있는 책인 것 같고요. 좀 어떤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시면 좋을지. 우리 대표님에게. 먼저 이제 요 책의 저자인 마이클 모브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마이클 모브신이 굉장히 좀 이제 보통 이렇게 책을 쓰는 사람을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학자 분들 또는 이코노미스트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직접 투자를 해보지는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제 투자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실전 투자자가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이런 두 부류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실전 투자자가 아닌 분들이 쓰는 책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론적으로만 좀 현실하고 괴리가 되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근데 이 마이클 모브신 이분은 실전 투자자기도 하면서 또 컬럼비아 대학에서 투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서 그 이론하고 실제가 좀 굉장히 이렇게 탄탄하게 토대가 돼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강의를 하고 있는 컬럼비아 대학이 굉장히 좀 가치 투자자들한테는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 하면 가치 투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벤자민 그레엄이잖아요. 그 벤자민 그레엄이 대공황 시기에 가치 투자를 처음 강의했던 대학이 컬럼비아 대학이고, 워렌 버핏이 하버드 대학에 떨어지고 나서 컬럼비아 대학에 들어가서 그레엄을 만나서 뭐 이렇게 지금까지 유명한 이렇게 투자자가 됐던 그런 대학이라서요. 어떻게 보면 버핏의 운 중에 하나겠네요. 벤자민 그레이엄을 컬럼비아대에서 스승으로 만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건 뭐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버핏이 사실은 컬럼비아 대학을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버드 대학을 떨어지고 나서 방황을 하다가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컬럼비아 대학에 그레이엄이 강의를 한다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컬럼비아 대학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버핏이 얘기한 게 내가 하버드 대학을 떨어진 게 천만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수많은 우연들에 의해서 인생의 행로가 바뀌고 이러는 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 마이클 모브신이 컬럼비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또 이제 과거에 그 투자 회사로 레그메이슨 캐피탈이라는 곳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 투자 회사가 또 굉장히 베스트셀러를 냈던 분들, 또 이제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분들이 근무했던 그런 투자 회사인데요. 이 레그메이슨 캐피탈에서 근무를 했던 분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빌 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이 빌 밀러가 이제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데, 이분이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연속해서 S&P 500을 비트했던 그런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보다도 한때는 훨씬 더 유명한 분이었죠. 피터 린치가 은퇴한 이후에. 그래서 피터 린치도 13년인가 이렇게 누적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었다고 했는데, 이분은 15년 동안 연속으로 S&P 500을 비트를 했으니까 그때 이제 뭐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던 분이 빌 밀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초반에 막 아마존에도 막 투자를 하고, 이제 보통 가치 투자자가 사실 그 한 20년 전, 30년 전에 아마존에 투자한다. 이거는 사실 약간 이단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그랬죠. 아마존에 과감하게 투자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로 그렇게 막 추앙을 받았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네. 혹시 영화 빅숏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네, 그게 이제 엄청 유명한 영화니까. 네,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질 거를 예감을 하고, 네.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진다에 숏을 했던 네. 이제 그 전설적인 투자자 4명의 이야기가 빅숏이잖아요. 네. 근데 불행하게도 빌 밀러가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 빅숏이란 영화를 보면 예. 그 한 마지막 좀 부분에 네. 이제 어떤 강연회가 있는데 그 네. 강연회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 베어 스턴스는 절대 안 망한다 이렇게 강의를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빌 네, 밀러. 그 사람이 빌 밀러거든요. 역할, 예. 네. 그랬는데 이제 그 강의 도중에 네. 베어 스턴스 망했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빌 밀러가 굉장히 크게 공경에 처했던 사건이었는데요. 하여튼 그 사건 이후로 빌 밀러가 이제 굉장히 크게 실패를 하고 결국은 불명예스럽게 은퇴를 하게 된 그런 경우인데요. 15년 동안 잘했는데. 네, 15년 동안 S&P 500을 비트를 했다가 네. 그 서프라임 모기지 한 방에 완전히 그냥 가버린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빌 밀러 사례를 보면 네. 과연 빌 밀러가 과거에 그렇게 큰 수익을 냈던 게 과연 실력이었는지 운이었는지 아니면 서프라임 모기지 때 그렇게 큰 타격을 받은 게 이게 실력이었는지 아니면 운인 건지 사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두 개가 다 따라주는 게 네. 최고인데 그것도 어떻게 본인이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분야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시장이라는 녀석이 더 이제 미스터 마켓이 네. 더 심술구 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 그 마이클 모브신이 이제 네.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많은 일 중에 어떤 부분은 운이 좀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어떤 부분은 실력이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하는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운하고 실력의 스펙트럼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고 하면